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1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1월 28일에 과제 잘 받았습니다. 과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 과제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 단계 이제 기말고사에 관련돼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먼저 드릴 말씀은 지금 확진자가 4천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지금 엄중한 시기에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좀 하여간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이제 기말고사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말고사가 바로 다다음 주입니다. 오늘 수업이 오늘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수업을 하면 수업 끝이고요. 다다음 주에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수업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기간도 잘 들어주셔서 또 좋은 성적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은 12월 10일 12시입니다. 금요일이고, 12시에 시험을, 20분가량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지사항에 제가 띄워놨거든요. 공지사항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소는 이제 성신여대 교육 시스템이고요. 줌으로 시험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줌 주소는 그 아래에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범위는 이제 9주차에서 14주차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이전에는 시험 범위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이후부터 중간고사 이후부터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방식은 OX 문제 35문항이 되겠고요. 예행연습 따로 없습니다. 중간고사 예행연습과 중간고사 때 이미 하였으니까 거기에 준해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야 할 일은 기말고사 때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줌 주소는 그 아래에 써놨고 암호는 2021입니다. 2021, 2021년이니까. 자, 온라인 시험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12월 10일 12시에 중간고사를 실시하고요. 중간고사 실시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35문항에 시험 시간 20분밖에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면 좀 커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좀 적게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문제 좀 빠르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한 10분이나 15분 정도면 다 풀고 나가시더라고요. 하여간 이번에도 기말고사 때도 별 변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2번 줌을 통해서 철저히 시험 감독할 것이니까 아래와 같은 사항에 주의해 주시고요. 중간고사 때 시험을 잘 치러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간 기말고사 때도 그에 준해 가지고 같이 좀 시험 감독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휴대폰 보는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이나 프린트로 보는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자판도 드리는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줌에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줌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감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휴대폰, 기타 장비, 이런 것 좀 미리 점검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는 앱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접속해야 문제가 보인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간고사 때 시험 잘 치르셨으니까, 기말고사 때도 그에 준해가지고, 그대로 시험을 치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좀 약간 불안했던 분들은 좀 약간 점검 좀 더 해주시고 그렇게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때 잘 시험을 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표준어 규정 뒤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 다음 주까지 또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140페이지에 제2절 한자어, 이 부분 할 차례죠. 140페이지 제2절 한자어, 표준어 규정, 표준어 사정원칙 20이랑 고유어 표준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1항 보시면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즉 고유어와 대비되는 건 이제 주로 한자어잖아요. 물론 이제 외래어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고유어와 한자어가 있을 때 무엇을 표준어로 삼은 것입니까? 표준어 규정 21항은 고유어 표준어인 거 보니까 고유어를 한자어 대신 고유어를 표준어로 삼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표준어 규정 22항은 고유어와 한자어가 있을 때 한자어를 표준어로 삼은 그런 예가 되겠군요. 자, 제21항 읽어보시면 계속 읽겠습니다.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거기에 따라서 자, 예를 보시면 이제 기역 니은이 있는데 가루약과 말약이 있네요. 요 가루, 말, 요거는 이제 고유어와 한자어인데 고유어인 가루약을 이걸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가루약이 맞고요. 자, 이거는 이제 단수 표준어니까 다 동그라미 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공부하실 때 아마 동그라미 친 부분만 보면 되니까 그게
훨씬 더 좀 눈에 잘 들어올 겁니다. 그다음에 구들장과 방돌이 있는데 이거는 구들장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구들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들장이라는 말 좀 들어보셨죠? 뭐 옛날 소설이나 이런 데서 좀 약간 보신 적도 있을 텐데 구들장은 저 온돌방에서 쓰는 말이고요. 자, 옛날에 그 저기 방바닥 있잖아요. 방바닥을 요즘은 이제 시멘트 같은 걸로 평평하게 만듭니다만 예전에는 이 방바닥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 시멘트가 없었는데 온돌방에서 바로 넓고 얇고 넓은 돌을 가지고 그렇게 방바닥을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 바닥에 까는 뭐 그렇게 완전히 다 평평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참 방바닥이 옛날엔 참 불편했을 거예요. 그 방바닥도 약간 좀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돌을 아무리 그 얇고 평평한 돌을 갖다 놨다 한들 그 어떻게 이렇게 방바닥이 완전히 그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평평할 수 있겠습니까? 좀 그 잘 때 좀 베이기도 하고 좀 불편하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좀 그 아프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구들장이라는 것은 그 방바닥을 만드는 얇고 넓은 돌을 그거를 이제 구들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바닥 만드는 얇고 넓은 돌. 그래서 그걸 구들장이라고 하는데 방돌 대신 구들장, 장이라는 게 이제 그 한자 그 저기 구들장 요게 이제 그 고유어거든요. 방돌. 그 방돌의 방 같은 경우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구들장을 고유어로 고유어를 표준으로 삼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길품삭과 보행삭이 있는데 길품삭이 맞고요. 그다음에 까막눈과 맹눈인데 까막눈이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맹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국의 문맹이 몇 %입니까? 그게 뭐 한 20년 전에 0.04%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채 1%가 안 돼요. 0점대로 들어갑니다. 0. 몇 퍼센트, 0.0대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한국 저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세종대왕상을 그 매년 그 어떤 나라에 주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문맹 퇴치를 가장 많이 한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세종대왕상을 줍니다. 그 상 이름이 세종대왕상이에요. 그 세계적으로 하는 그 유엔에서 주는 그 상인데 유네스코에서 주는 상인데도 그게 그 한국이 그만큼 문맹이 적고 적기 때문에 그런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참 이렇게 10,000원짜리에 새겨져 있을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한국에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오로지 인력, 이 뛰어난 그런 이제 문해력, 너무 쉬운 문자 이거 하나로 정말 한국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렇게 문맹이 없고 다들 이렇게 똑똑한 나라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까막눈이 한국에는 없다, 거의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꼭지미역, 총각미역 보시면 꼭지미역이란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미역이 이렇게 그 뒤에 저 꼭지까지 이렇게 달려 있는 미역이죠. 자른 미역 말고 꼭지까지 달려 있는 미역이 꼭지미역이 되겠고, 그게 맞습니다. 총각미역 틀리고요. 그 다음에 그 나뭇갓, 시장갓이 있는데 나뭇갓이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한 땅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뭇갓 이런 말 이런 건 안 쓰니까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뜻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 지혜롭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쓰는 말 이런 말들만 체크해가지고 그것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늑다리, 노닥다리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늑다리를 맞겠습니다. 노닥다리의 노자는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참 그 무한도전에서 하하가 그 박명수 보고 그 늑다리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늑다리가 지금 저보다 젊은 때입니다. 제가 물론 이제 지금의 박명수는 저보다 많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박명수는 저보다 젊은데 약간 참 늙었다, 젊다 이런 것은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껍다지, 두껍창이 있는데 그게 이제 두껍다지가 맞습니다. 우리 붓 있죠? 붓 있을 때 그 붓 이렇게 붓을 대나무로 만들잖아요. 그 대나무 그 붓대를 그런데 그 뒤에 그 닫는 창 있죠? 닫는 다지를 두껍다지라고 그러지 두껍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껍다지를 열고 바로 문익점이 거기다가 목화실을 넣어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두껍다지를 닫고 숨겨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거를 두껍다지라고 한다. 두껍창이 틀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떡암죽, 병암죽이 있는데요. 떡암죽은 백설기를 빻아서 순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백설기가 이렇게 그 탄수화물이 딱 뭉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빻아가지고 죽을 쓰면은 죽도 만들 수 있겠군요. 그 백설기 가지고 그런 죽을 떡암죽이라고 하고요. 뭐 거의 안 쓰는 말이죠. 요즘 백설기는 그냥 먹죠. 옛날에 별로 좀 배가 고팠을 때
예, 그때 저기 하여간 백설기를 좀 오래, 백설기는 오래 좀 보관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또 그 순죽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른 가리, 마른 가리는 마른 돈을 가는 일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겨울 때 보면은 그게 저기 이제 여름이 되면은 그 보에 이제 그 뚝에 그 저기 물을 터뜨려 가지고 그래서 그 물을 이제 해놓은 다음에 그 물을 이제 담아 놓은 다음에 거기다 이제 모내기를 하잖아요. 겨울에는 깡깡 말라 있죠. 깡깡 말라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다 별을 뺀 그런 이제 그 흔적들이 남아 있죠. 그런 이제 그래서 그 논을 갈아줘야지 그래야 이제 다시 심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거 갈지 않으면 다 그 뾰족뾰족한 걔네들 다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논을 어떻게 모를 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논갈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물 들어오기 전에 물을 채워넣기 전에 바로 이제 그 논을 이렇게 갈아엎는 일 그런 것을 마른 갈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이제 마른 빨래는 이제 그 흙이 묻었을 때 일단은 흙을 말려가지고 털어야죠. 털어야 이제 흙이 잘 떨어지는데 그게 흙이 묻은 상태에서 그냥 빨래를 돌려버리면 그냥 흙이 그대로 그냥 염색이 돼가지고 흙이 그냥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른 빨래는 말려서 흙을 터는 것 그런 빨래 말려가지고 흙을 먼저 털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물빨래를 하죠. 그런 흙을 터는 일을 말려서 흙을 터는 일을 마른 빨래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매찰떡, 반찰떡이 있는데요. 매찰떡 같은 경우는 이제 맵쌀과 그다음에 그 찹쌀에 이제 그 합칠말 그런 맵쌀과 찹쌀로 만든 그 시루떡이라고 하네요. 이런 것을 이제 매찰떡이라고 하는데 그 맵쌀 같은 경우는 좀 찰기가 없는 쌀 품종이라고 하네요. 그 산에서 나는 그런 산에서 그 심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쌀인데 좀 찰기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박달나무, 배달나무가 있는데 박달나무가 맞고요. 그 다음에 밥소라, 식소라가 있는데 밥소라 이거는 큰 녹그릇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밥소라만 맞게 하였습니다. 식소라 틀리고요. 그 다음에 사례논, 사례답이 있는데 사례논이 맞습니다. 사례답, 답자가 이거 한자어죠. 그래서 사례논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사례밭, 사례전 이것도 사례밭이 맞고요. 그 다음에 상마 이렇게 뭐 돈을 주고 빌리는 이제 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뭐 마차가 다니던 이제 그런 그때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뭐 상말이 맞고요. 상마 틀리고요. 그 다음에 성냥, 화곽, 성냥이 맞고요. 앞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슬무늬, 그 다음에 소슬문. 요거 소슬무늬가 맞고요. 그 다음에 외지다, 벽지다, 외지다가 맞고요. 움파, 동파, 이제 움파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도 이제 파를 먹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 비닐하우스가 잘 돼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파를 먹을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비닐하우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파를 참 겨울에 먹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겨울에 그냥 억지로 심어가지고 난 파, 겨울에 나는 노란 파입니다. 제대로 파랗게 익지도 못한 노란 파 이런 거를 움파라고 한다고 하네요. 옛날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담배, 입담배가 맞고요. 그 다음에 잔돈, 잔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당수와 조당죽이 있는데 이 조당수 같은 경우는 좁쌀을 쓴 음식이라고 하네요. 좁쌀을 쏘가지고 그렇게 만든 죽 음식인데 요 조당수가 맞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죽대기, 피죽이 있는데 요 죽대기가 맞고요. 죽더기는 비표준어고 죽대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 죽대기는 이몸 역행동화를 인정하는 예가 되겠군요. 그래서 죽대기가 맞고요. 죽대기 같은 경우는 뭐 마치 이렇게 먹는 죽을 상상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뜻이 아니고 땔감으로 쓰는 널조각이라고 합니다. 땔감으로 쓰는 널조각, 그걸 죽대기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지게다리와 목발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게 있죠? 지게가 이렇게 있으면 그 A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요 발들 이런 거를 이제 지게다리라고 하고 그걸 목발이라고 부르는 건 틀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리 다쳤을 때 하고 다니는 그 목발 있죠? 그거 목발이 맞습니다. 그거는 목발이 맞는데 그렇게 지게다리 그 밑에 요즘 뭐 지게도 없으니까 거의 쓰지도 않겠습니다만 그 지게다리 밑에 그 지게를 받치는 부분 그 부분을 지게다리라고 해야지 그거를 목발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짐꾼과 부지꾼이 있는데 짐꾼이 맞고요. 꾼은 꾼이라고 한다. 그런 거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푼돈과 푼전이 있는데 푼돈이 맞고요. 그 다음에 분전, 푼전 다 틀립니다. 그래서 푼돈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흰말과 백말, 부루말이 있는데 요거는 흰말만 맞습니다. 자, 흰말이라는 게 요게 저기
말, 요 둘 다 이제 고유어네요. 예, 고유어가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흰말만 맞지. 백말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와 고유어가 합쳐졌네요. 예, 그래서 이런 말들은 이제 틀린 말이 되겠고, 백마도 표준어입니다. 백마. 그래서 아예 그냥 한자어로 백마라고 쓰든지 고유어로 흰말이라고 쓰든지 이렇게 두 개가 맞지. 고유어와 그거의 짬뽕인 저기 저 한자어의 짬뽕, 한자어와 고유어의 짬뽕인 백말은 틀리다. 이거는 그 앞에 봉선화, 예, 그 저기 요거는 그 저기 봉선화는 맞고요. 그 다음에 봉숭아도 맞고 봉숭화가 틀리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봉숭화는 그 고유어와 한자어의 짬뽕입니다. 아예 그냥 한자어로 봉선화로 쓰든지 아니면 고유어로 봉숭아라고 쓰든지 예, 그것과 연계돼서 그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흰말과 백마가 맞지 백말은 틀리다. 예, 봉숭아와 그 다음에 봉선화가 맞지 봉숭화는 틀리다. 예,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뭐 백마를 또그 백말이 아니 미안합니다. 예, 저기 백마 흰말을 이거를 또 부르말이라고 부르기도 했나 봐요. 근데 부르말도 예,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흰죽과 백죽이 있는데 예, 흰죽만 예, 맞게 하였습니다. 자, 그럼 아래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가루약과 마약이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예, 가루약이 맞네요. 앞에 것.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고유어를 맞게 한 예들이죠. 그래서 가루약이 맞고요. 그 다음에 늑다리, 노닥다리가 있는데 예, 늑다리가 맞고요. 그 다음에 외지다, 벽지다 다 고유어인 외지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잔돈, 잔전, 예, 잔돈이 맞고요. 그 다음에 푼돈, 푼전, 푼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짐꾼과 부지군이 있는데 짐꾼이 맞고요. 그 다음에 흰말과 백마가 있을 때 고유어인 흰말과 그 다음에 한자어인 백마가 맞지 예, 두 개 짬뽕인 백말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 2, 3번 중에 1번, 3번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흰죽과 백죽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흰죽이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한자어 표준어 규정 22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고유어와 표준어가 있을 때 고유어를 표준어로 삼았던 예라면, 자, 이번에는 이제 한자어와 고유어가 있을 때 한자어를 표준어로 삼은 그런 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2항 보시면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에 따라서, 자, 얘 보시면 개다리 소반이 있고 개다리 밥상이 있네요. 개다리 소반, 예, 소반을 그렇게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자, 개다리 소반 혹시 아세요? 네, 개다리 소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전에 이렇게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요런 이제 조그만 뭐 밥상으로 쓸 수도 있고 차를 가져올 수도 있는 요런 이렇게 밥상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다리가 좀 개다리 같이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개다리 소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개다리 밥상이란 말 대신 소반이라는 한자어를 표준어로 삼아서 개다리 소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겸상과 맞상이 있는데 겸상을 맞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고봉밥, 높은 밥인데 고봉밥을 맞게 하였고요. 그래서 고봉밥은 아주 이렇게 그 밥을, 저 밥그릇 있잖아요. 밥그릇에 아주 높게 쌓은 예, 그런 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사나 이런 거 드릴 때 그 주사님들 많이 먹고 가시라고 이렇게 높게 그 쌓은 밥, 뭐 또 이렇게 또 일꾼이나 이런 사람들 밥 많이 먹으라고 높게 쌓은 밥, 이런 밥을 고봉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단벌과 헛벌이 있는데 단벌을 단벌 신사가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헛벌 신사가 아니라. 자, 그다음에 마방집, 마발의 집이 있는데 마방집을 표준어로 삼았고요. 이거는 말을 뭐 빌려주는 그런 집이라고 하는데 말에 이제 짐을 실어주는 그런 집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은 없어진 말이죠. 자, 그다음에 민망스럽다, 명구스럽다, 민주스럽다가 있는데 민망스럽다만 표준어로 삼았고요. 그다음에 방고래와 고들고래가 있는데 방고래만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이 방고래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전에 구들장 설명했었죠. 구들장은 방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지금 온돌은 이제 그 저 열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만 요즘 이제 집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그 방 밑에 구멍을 뚫어놓고 방바닥 밑에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로 열기가 지나가게끔 해놓은 이제 그런 거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방바닥이 따뜻하게끔 그렇게 이제 온돌을 그 온돌방이 그렇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 구들장 밑에 불길과 연기가 나가도록 그렇게 그 길을 터놓은 것 그거를 가지고 방고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아까는 구들장 같은 경우는 방돌 대신 구들장을 그 고유어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만 이 방고래 구들고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한자어를 표준어로 삼아서 방고래를 맞게 하였습니다. 다 온돌방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입니다.
뭐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예, 이렇게 뭐 굳이 요즘 이제 온돌방 이제 아궁이 때는 집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의 뭐 지금 뭐 그 아궁이 때는 집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바닥은 다 시멘트로 깔아놨고 예, 그래서 다 그 정말 옛날에 쓰던 옛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항단지와 뜸단지가 있습니다. 요거 부항단지만 맞게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그 표준어 규정 25항에 나옵니다만 그게 또 부항항아리란 말도 나와요. 부항항아리란 말도 틀립니다. 그래서 부항단지만 맞다는 것. 부항 뜰 때 쓰는 이제 그 그 단지들 있죠? 그런 것. 예, 그런 거를 부항단지라고 부르는 것만 맞고 부항항아리, 뜸단지 다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노예와 맷노예가 있는데 산에서 치는 노예가 되겠죠. 산노예만 맞고요. 그 다음에 산줄기, 맷줄기, 산줄기만 맞습니다. 맷발도 틀리고요. 산줄기만 맞습니다. 수삼, 무삼, 수삼만 맞고요. 수삼이 마치 물에서 기르는 삼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뭐 콩나물도 아니고 얘네들은 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저기 땅에 아주 강한 그 기운 자양분을 얻어가지고 이제 자라는 게 그게 이제 인삼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인삼은 이제 그 자양분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인삼을 한번 심으면은 뭐 몇 년 동안 그렇게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그렇게 그 비료를 많이 빨아들인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게 수삼이 그래서 물에서 자랄 수는 없는 거고요. 자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토양에서 자라는데 단지 이제 말리지 않은 삶 있죠. 그 축축한 그 그대로의 삶, 그게 이제 수삼이고요. 그러니까 물에서 자라는 삶은 아니고 말리지 않은 삶을 수삼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삼 대신 수삼이 맞는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심도두개와 불도두개가 있는데 심도두개가 맞고요. 그 옛날에 이제 뭐 양초 같은 게 꼬부라졌을 때 이렇게 그 저 심을 이렇게 펴주는 그런 이제 그 저 막대 같은 것 이런 게 그 심도두개라고 하네요. 뭐 옛말이죠 다. 다음에 양파와 둥건파가 있는데 양파만 표준어로 삼았고요. 어질병과 어질머리가 있는데 어질병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윤달과 분달이 있는데 윤달을 표준어로 삼았고 장력세다, 장성세다 중에 장력세다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장력세다라는 것은 씩씩하고 굳세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석과 제도시 있는데 요거는 제사 지낼 때 까는 돗자리라고 합니다. 뭐 유재석이 생각이 나는데 약간 그것도 틀리죠. 이거는 제도시 제석이 그 저이죠. 저인데 이거는 제사 지낼 때 까는 돗자리로서 제석만 맞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총각무와 알무와 알타리무가 있는데 총각무를 맞게 하였습니다. 자, 앞에 꼭지미역과 총각미역 중에는 이제 꼭지미역을 맞게 하였고요. 요거는 이제 그 총각무를 맞게 하였는데 총각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알타리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지금까지 30년 전에 지금 그 총각무를 맞게 하였습니다만 알타리무도 지금 시장 가면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비표준어고요. 총각무만 맞는데 요게 이게 요 달랑무 요 조그만 그 무잖아요. 무고 이렇게 요런 이제 또 이런 무청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썰어가지고 김치를 해먹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총각이라는 게 여러분 요 부분을 가리키는 걸까요? 요 무부분을 가리키는 걸까요? 요런 그 무청 부분을 가리키는 걸까요? 요거 좀 헷갈리시죠? 그런데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총각의 좀 그 생식기를 닮았다고 그래서 막 그 어른들이 막 킥킥 웃으면서 이게 총각무다. 요거 때문에 총각무다. 요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요 부분이 총각입니다. 총각이라고 하는 것은 따은 머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따은 머리.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결혼을 안 했으면 남자도 따은 머리를 했었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 상투를 들었죠. 그래서 따은 머리를 한 사람들, 즉 총각 머리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총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 따은 머리하고 닮은 부분은 요 부분이 아니라 요 무청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총각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더 그러니까 팁을 이제 지금 제가 교양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총각무의 총각은 요 부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요 무청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간 그 총각은 따은 머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그 부분과 비슷하기 때문에 총각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타리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서 알타리무라고 적혀 있으면 그거 틀린 표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칫솔과 이솔이 있는데 칫솔만 맞고요. 그 다음에 포수와 총댕이가 있는데 사냥하는 포수 있죠. 포수만 맞게 하였습니다.
자, 142페이지 보시면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개다리 소반, 개다리 밥상. 제가 아까 그림도 그렸죠? 예, 이거. 예, 뭐가 맞다고 그랬죠? 예, 이거 한자어가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개다리 소반을 맞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겸상과 맛상. 지금 한자어만 맞는 거예요. 겸상이 맞고요. 고봉밥, 높은 밥. 고봉밥이 맞고요. 단벌, 혹벌 중에 단벌이 맞고요. 총각무, 알타리무 중에 총각무가 맞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3절 이번에 방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23항 방언과 서울말이 있을 때 그때 둘 다를 표준어로 삼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서 이렇게 그 방언과 표준어 둘 다 그래서 방언의 그 위상이 격상되어 가지고 표준어가 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때 그냥 원래 있던 표준어도 다 맞게끔 해서 그 복수 표준어가 되는 방언과 그 표준어 원래 서울말이 둘 다 표준어가 되는 복수 표준어가 되는 예가 바로 23항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기역 니은인데 멍게와 우렁생이가 있는데요. 멍게 아세요, 여러분? 멍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좀 향을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멍게라는 말이 뜻밖의 방언입니다. 우렁생이가 서울말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뭐 더 방언이던 그 멍게가 훨씬 더 많이 쓰여가지고 요즘 뭐 멍게만 이제 표준어로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렁생이라는 서울말도 그것도 표준어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방언이 표준어 그 멍게와 같은 방언이 표준어가 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물방개와 선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어떤 게 사투리였습니까? 뜻밖의 물방개가 사투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다 동그라미 치고 계시죠? 멍게, 우렁생이 다 동그라미 치시고 물방개, 선두리 다 동그라미 치시고 애순, 어리순 다 동그라미 치시되 하여간 물방개가 사투리였는데 요즘 물방개밖에 안 쓰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사투리였는데 표준어가 된 예입니다. 선두리가 서울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애순과 어린순 이것도 어린순이 서울말인데 애순이 사투리였는데 요것 많이 쓰여가지고 요거 표준어로 삼은 예가 되겠습니다. 애순, 어린순 둘 다 맞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멍게, 우렁생이 둘 다 맞죠? 그런데 멍게가 원래 사투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방개, 선두리 둘 다 맞는데 많이 쓰이는 물방개가 오히려 예전에 사투리였습니다. 자, 애순과 어리순 둘 다 맞고 그 많이 쓰이는 애순이 원래 사투리였습니다. 자, 참고로 뒤에 애벌레와 어린벌레가 25항에 나옵니다. 25항에 나오는데 그게 요거는 이제 벌레는 애벌레만 맞아요. 어린 벌레는 틀립니다. 그래서 요 식물하고 동물하고 좀 다르게 사용한다는 거. 애순, 어린순은 둘 다 맞지만 식물은 둘 다 맞지만 애벌레, 어린 벌레는 벌레 동물 같은 경우에는 애벌레만 맞다는 것. 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표준어 규정 24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언 표준어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제 방언과 표준어가 있을 때 표준어가 힘이 약해지고 방언이 힘을 얻어가지고 방언만 표준어로 삼은 단수 표준어의 예가 되겠습니다. 23항 같은 경우에는 방언 표준어 둘 다 표준어로 삼은 복수 표준어지만 24항 같은 경우에는 방언이 오히려 힘을 얻어가지고 원래 표준어가 비표준어가 되고 원래 서울말이 비표준어가 되고 방언이 표준어가 된 단수 표준어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24항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자, 그래서 24항은 단수 표준어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이제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 기역에 귀민머리와 긴머리가 있는데 귀민머리 방언이던 귀민머리만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자, 여기에만 동그라미 쳐주세요. 귀민머리에만. 그래서 저 귀민머리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귀 밑에 난 이렇게 털 같은 거, 잔털 같은 그런 머리가 아니고요. 귀 밑에 내려오는 머리가 귀민머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좀 그런 관용어가 있었어요. 귀민머리를 올리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집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귀 밑에 보통 이제 여성들이 좀 귀 밑 머리가 많죠. 남성 같은 경우는 그냥 머리를 여기서 커트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귀 밑 머리가 없는데 이렇게 귀 밑으로 내려오는 머리, 이런 머리를 올릴 때는 그러니까 쪽을 지는 거죠. 결혼을 했을 때는 예전에 이제 쪽을 졌죠. 쪽을 지는 저 댕기 머리를 올려가지고 이제 쪽을 지는 이제 그런 머리를 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귀민머리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귀민머리를 올리다라는 게 결혼을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약간 망치 소리가 좀 들리고 있어요. 저희 위에 집이 지금 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이제는 뭐 드릴로 갈아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시끄럽습니다만 그나마 지금 좀 나아진 게 약간 망치 소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어떻게 뭐 다른 시간에 좀 촬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원래 이제 촬영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 천재지변이에요. 막 이런 소리가 이제 중간에 막 들릴 줄은 몰랐는데 하여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 말이 아마 좀 섞이지 않고 그래도 잘 들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만 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것도 저희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사이버 LMS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질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까문게다와 까무느다가 있습니다. 까문게다가 그게 이제 원래 사투리였습니다만 힘을 얻어서 표준어가 된 것이고 원래 서울말이던 까무느다는 비표준어가 되었습니다. 자, 막상과 마기가 있는데 막상이라는 게 사투리였는데 표준어가 된 것입니다. 빈대떡, 빈자떡. 빈대떡이 사투리가 사투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원래 서울말이던 빈자떡은 비표준어가 되었습니다. 비표준어입니다. 그 다음에 생인손과 생한손인데 요 생인손은 손에 관련된 병이에요. 병인데 요 손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전에 뭐 인큐베이터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아이를 방바닥에 놓으면은 아이가 그냥 막 방을 긁어가지고 손에 병균이 울면서 나중에는 이제 손이 치유되지가 않고 손가락 끝이 이렇게 꼭 개구리 손 같이 개구리 다리 발같이 그렇게 둥글게 이렇게 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이 병 이름이 바로 생인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병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인손, 생손은 맞는데 생한손, 원래 서울말이던 생한손은 비표준어가 되었고 생인손, 생손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생인손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있었던 병이기도 하고 요즘도 이렇게 뭐 그냥 손톱 사이로 뭐가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이 손가락 끝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나중에 이제 뭐 물론 치료를 받아가지고 원상태로 돌아오긴 하죠. 이제 그런 병도 생인손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생인손, 생손 둘 다 표준어지만 생안손은 비표준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겹다, 역스럽다. 역겹다가 원래 사투리였는데 표준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코주보, 코보가 있는데 코주보를 그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원래 사투리였던 코주보가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뭐 무한도전에서 유재석이 이렇게 코주보 안경 있잖아요. 그런 거죠. 코 크게 하는 그런 안경을 썼더니 사람들이 쓰든지 안 쓰든지 똑같다고. 원래 코가 좀 크죠. 유재석이. 그래서 그렇게 놀렸던 것 기억이 나네요. 자, 아래 해설을 보시면 코주부는 만화 주인공의 이름에서 세력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든 코보를 밀어내고 표준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즉 이 만화에 코주부 박사가 나옵니다. 코주부 박사가 나와서 그래서 이 말이 워낙 좀 많이 퍼지다 보니까 그래서 코보를 밀어내고 사투리던 코주부가 바로 그 표준어가 된 얘가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만화 이름은 뭐냐면 1970년대에 했던 만화예요. 되게 옛날 만화입니다. 우주소년 아톰이라는 우주소년 아톰, 요 일본 만화입니다. 요 만화가 이제 무슨 오시마 대사문가, 하여간 뭐 그 사람이 만든 저 만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톰을 만들어냈던 아톰이 제 인조인간 로봇이거든요. 로봇인데 그것을 만들어냈던 그 박사 이름이 코주부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널리 퍼지다 보니까 코주부가 표준어가 된 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표준어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참고 보시면 생인손은 본말, 생손은 준말입니다. 그런데 생인손, 생손이 맞고요. 생안손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생인손이란 손가락 끝에 종기가 나서 곱는 병을 가리키는 말로 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병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빈대떡과 빈자떡이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요거 앞에 빈대떡이 맞군요. 자, 그다음에 그 생인손과 생한손이 있는데 생손 이렇게 1, 2, 3번이 있는데 그게 1, 2, 3번 중에 1번, 3번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빈대떡, 생인손, 생손 이런 것들은 다 사투리였는데 표준어로서 힘을 얻은 것이고 빈자떡, 생한손은 다 원래 서울말이었는데 힘을 못 얻어서 다 비표준어가 된 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손을 가진 사람, 그런 병을 앓는
그런 사람을 세양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세양손이라는 게 그 뭐 세안이나 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생강의 그 다른 말들입니다. 생강의 다 다른 말들인데 이런 그 생강 같은 그런 손을 가진 손끝을 가진 생강같이 둥근 손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세양손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맞는 표현입니다. 동그라미에 그 저 오표 쳐주시고요. 그다음에 역겹다, 역스럽다 중에 역겹다를 표준어로 삼았고요. 코주보, 코보 중에 코주보를 다 그 원래 사투리였습니다만 표준어로 삼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교시는 좀 약간 길게 했네요. 예, 그 저기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길게 됐고요. 2교시는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